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거리 두기가 2.5에서 2단계로 낮아집니다. 음식점과 술집, 카페 영업이 모두 정상화됩니다. 하지만 계속 문 닫아야 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이러다 자영업자들 큰일 나겠다는 마음 똑같을 겁니다. 일단 2주간 촘촘해진 2단계로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그 다음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먼저 이번 2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김정인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정부의 선택은 2.5단계 연장이 아닌 다시 2단계, 그러나 보다 정밀한 2단계였습니다. 우선 많은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밤 9시 이후 식당, 술집 실내 영업 금지는 다시 전면 영업으로 바뀝니다. 대신 테이블 간 2m 간격 유지가 의무화되고 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 개인 그릇 제공 등이 권고됩니다.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던 프랜차이즈 카페 또한 다시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하되 한 테이블 안에서도 한 좌석씩 뛰어앉거나 테이블 간 뛰어앉기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거리 두기를 완화하면서도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관리하는 조금 더 세련되고 타겟팅을 정확하게 정하는 중소형 학원, 실내 체육시설의 운영도 재개되고 특히 그동안 고위험시설로 여겨졌던 PC방도 미성년자 출입 금지 등을 조건으로 다시 문을 열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를 결정하며 정부가 주목했던 건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의 환자 추이였습니다. 한때 300명을 넘었던 환자 수가 점점 줄어 110명대로 이제 60명까지 감소한 만큼 거리 두기 2.5단계 효과가 충분히 나타났다는 겁니다. 다만 클럽과 유흥주점, 반문 판매업 등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수도권의 유치원, 초중고교의 원격 수업 또한 일단 오는 20일까지 계속됩니다. 정부의 이번 2단계로의 완화 조치는 일단 앞으로 2주, 오는 27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코로나 기세가 얼마나 꺾이는지를 판단한 뒤에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 2주 동안은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해 다시 좀 더 강화된 조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일단 소상공인들은 한숨 돌릴 수 있겠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 느슨해졌다가 다시 3차 대유행이라도 오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드는 게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이번 결정을 후회하지 않고 또 자영업자들을 살리려면 2단계로 낮추되 방역 수칙과 거리 두기는 한결같이 지켜야 합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으로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는 문구가 붙어 있고 내부에선 의자가 모두 한쪽으로 밀려 있습니다. 커피를 들고 가는 손님들조차 사라졌다는 게 업주의 호소. 그나마 완화된 2단계 조치로 최악은 면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여기 홀을 전혀 못 쓰게 하니까 손님들이 전혀 오시지를 않으세요. 매출이 더 떨어졌어요. 20%, 30%. 그나마 숨통은 조금 트인다고는 보죠. 네. 일부 방역 전문가들 또한 2.5단계 같은 고강도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경우 방역에 대한 피로감이 쌓여 오히려 느슨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피해도 너무 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하는 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추석 때 특별 방역 주간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게. 그러나 정부의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조치가 자칫 국민들에게 이젠 좀 안심해도 되나 보다 하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분명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위해서는 2단계로 내리면 좋은데 이렇게 2단계를 했다 또 확 먼저 매가지고 이렇게 자꾸 덮어지면 어떡하나 걱정스러운 마음에. 지난 5월 연휴 이후 이태원 클럽발, 휴가철 이후 수도권 집단 감염 등 전례로 볼 때 추석 연휴를 앞둔 지금은 오히려 더욱 방역의 고삐를 쥐어야 할 때란 겁니다. 언제나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방역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 잡기. 앞으로 2주간 거리 두기 실천에 달렸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국회는 오늘부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안 심사와 대정부 질문을 시작합니다.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에 대해 국회가 오늘부터 본격 심사에 돌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에 방점을 찍고 이번 주 내 심사를 마쳐 18일엔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조 원을 통신사에 준다는 건 제정신 가지고 할 일이 아니라고 비판했고 국민의당, 정의당 역시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내 이견도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통신비 지원은 승수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고 김경수 경남지사의 경우 그 돈으로 무료 와이파이망을 전국에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당정청이 통신비 2만 원 지급 재검토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간 거센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오늘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에서는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복무 당시 의혹 관련 여야의 정면 충돌이 예상됩니다. 추 장관은 오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과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는 17일에 출석이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개 검증대에서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의혹 제기를 정치 공세라 보고 추 장관 엄호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정부 질문과 함께 수요일인 16일 열리는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금요일로 예정된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당시 의혹을 다루는 사실상 추미애 장관 청문회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시민이 숨지는 일이 연이어 발생한 미국에서 이번에는 반대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관 2명이 괴한의 기습 총격을 받고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관들이 만약 사망한다면 살인자를 빨리 사형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여홍기 특파원입니다. 한 사람이 순찰차 쪽으로 걸어가더니 조수석을 향해 총을 발사한 뒤 곧바로 달아납니다. 현지 시간 12일 저녁 7시 미국 LA 카운티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경관 2명이 괴한이 쏜 총에 여러 발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관들은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31살의 여성 경관과 24살의 남성 경관으로 피격 당시 지하철역 근처에서 순찰 근무 중이었습니다.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That was a cowardly act. The two deputies were doing their job, minding their own business, watching out for the safety of the people on the train. And 트럼프 대통령은 총격 사건 영상을 트위터에 올리고 세게 때려야 할 동물이라고 총격범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관들이 만약 숨진다면 이 살인자를 빨리 사형 집행해야 한다며 그것이 이 같은 범죄를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폭력을 비판해온 일부 단체 회원들은 총상을 입은 경관들이 치료받고 있는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총에 맞은 경관들이 죽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시위대 1명과 경찰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현지 라디오 방송 기자 1명을 체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